자, 50만 원 정도는 벌어본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월 5천만 원 벌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왜 그럴까요? 소득을 10배에서 100배까지 늘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하루에 5만 원만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500만 원 벌고 싶으세요? 하루에? 우리는 아주 작은 개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생일대의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다? 바로 지렛대입니다. 이것도 어그로 끈다고 욕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정말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의 역할은 뭡니까? 아주 작은 힘으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쓰는 도구죠. 지렛대로 고작 뭐 5kg나 뭐 30kg 이런 거 들려고 가져오는 사람은 없어요. 한 100kg 이상 내가 들 수 없는 정말 그런 무게의 돌을 들어 올릴 때 지렛대를 쓰죠. 경찰들이 도박장 단속할 때 보면 안에서 잠겨있는 철문을 열 때도 지렛대에 올리를 씁니다. 그냥 빠루로 빡, 그죠? 빠루. 우리는 맨손으로는 그 작은 병뚜껑 하나도 못 답니다. 그런데 뚜껑 따기라는 지렛대만 있으면 뻥 하고 쉽게 따죠. 즉 이 지렛대라는 놈은 아주 적은 힘으로 10배, 100배 이상의 막강한 힘을 줍니다. 누구한테? 그 지렛대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런 지렛대가 비싼 애입니까? 1,000원짜리 병따개나 나무 쪼가리로 된 지렛대 우린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지렛대인 거예요. 지렛대 원리를 알면 인생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고 이 간단한 걸 모르면 병뚜껑도 못 따는 거예요. 즉 어떤 분야에도 지렛대가 있다는 그 사실만 인지하세요. 돈 버는 데에도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저도 늘 지렛대를 찾아왔고 오늘은 그걸 공개합니다. 제 소득을 5배에서 10배 높여준 지렛대는 진짜 단순한 마케팅 지식과 글쓰기 이렇게 두 가지예요. 글쓰기 중에서도 상세 페이지 쓰기 있죠. 판매 페이지. 이건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한 개도 안 팔리느냐 아니면 100개 1000개 팔리느냐로 갈립니다. 최근에 상세 페이지 하나로 2억 번 분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분이죠. 진짜 웃긴 건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런 분들처럼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한계 내에서만 살아요. 그 안에서 행동하는 걸 안전하다고 느끼고 좋아하고요. 내가 예전에 발표는 해봤는데 연설은 안 해본 사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연설 안 해요. 절대로. 그럼 잔소리는 그만하고 왜 마케팅 지식하고 상세 페이지가 몇 배나 소득을 높여주는 지렛대가 되는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은 자꾸 뭘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잠재 고객을 만들고 이 잠재 고객을 가망 고객으로 만들고 이 가망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끝입니다. 쉽죠? 마케팅은 이렇게 3단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잠재 고객은 아예 나를 몰랐던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면 1단계는 끝이 납니다. 왜? 잠재 고객이 2단계인 가망 고객이 됐으니까요. 그럼 가망 고객은 어떻게 만드냐? 유용한 정보를 주면 됩니다. 일단은 들어보세요.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알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이 5만원권 집회라고만 알던 사람이 어느 날 유튜브에서 유튜버 신사임당의 영상을 보고 그 존재를 알게 됐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잠재 고객에서 가망 고객이 된 거죠. 이 관심 고객은 그 사람이 판매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을 사게 되면 구매 고객이 되고요. 자, 벌써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즉 2단계의 목표는 뭐였다? 그 사람이 내 아이템을 구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매 전략이죠. 나한테 최초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매 고객은 자기가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꾸준히 계속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도 끝이 났어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그럼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뭘까? 내 바로 지금까지 다뤘던 이 고객, 이 대상을 누구로 정할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마케팅의 시작과 끝입니다. 마케팅은 인간하고만 하는 활동이니까요. 바로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만 잘하면 소득이 10배에서 100배까지 늘어나는 막강한 지렛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정해서 90%가 망하는 거예요. 전자책이든 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타겟팅해야, 즉 넓은 범위를 정해야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끝도 없이 잘게 쪼개서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다가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서 깬 적이 있어요. 아픈 부위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급성 맹장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깜놀할 만큼 아랫배가 아픈 그 와중에도 저는 어느 병원이 맹장 수술을 잘하는지 뭐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맹장 수술 잘하는 병원은 어떤 정보를 주면 될까요? 저희 병원은 감기도 잘 고치고 무좀도 잘 고치고 배탈 설사도 잘 낫게 하고 관절도 잘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저희는 지금까지 맹장 하나만 고쳐왔습니다. 자, 이거면 끝났어요. 지금 급성 맹장 때문에 배 아파 뒤지겠는 사람이 뭐 감기 잘 고치는 병원에 가겠습니까? 김밥 천국 같은 그런 병원보다는 맹장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갈 거고요. 거기가 더 비싸더라도 오케이 할 겁니다. 여기서 가격 경쟁이 사라졌죠? 그 대상은 더 비싸도 배 아픈 사람은 군말 없이 구매합니다. 난 비싸도 저기서 할래. 그런 말 나오면 그 사업은 무조건 성공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 얼만데? 라고 묻는 곳은 무조건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을 좁히지 못한 거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문적이면 존경받고 돈 더 내지 말래도 더 냅니다. 반면에 가격 경쟁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즉 대상을 너무 넓게 설정한 곳은 존경은커녕 지금 있는 자리도 뺏겨요. 곧 없어집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그리고 다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다 붙잡고 있어. 일도 다 못할 거면서 어떻습니까? 벌려놓기는 또 오지게 벌려놔. 참고로 말 나온 김에 맹장
냉장같이 작은 수술 말고 만약 암 수술이나 심장 수술이 하면 어떨까요? 이거 목숨 달린 거야 이거. 그런데 여기 가서 수술비 얼마냐고 물을 겁니까? 뭐 내고 할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전 재산 다 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죠? 전문가로 인정받는 방법은 그저 대상만 좁히고 그 미세한 것만 그 한 가지만 잘하면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에서 주는 핵심 가치고 이게 막강한 지렛대라고요. 빅피쉬 전략입니다. 작은 연못에서는 메기가 왕이야. 넓은 바다로 나가서 굳이 백상아리나 범거리 같은 그런 대기업들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세 페이지. 이것도 아주 비슷한 맥락. 상세 페이지 오로지 예가 판매량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이 빵원이냐 아니면 5천만 원이냐 라는 거는 바로 이 상세 페이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쓸 때 넣기만 하면 무조건 효과 보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고민할 이유가 뭔가? 무좀이야? 블로그 포스팅이야? 아니면 100만 원 벌기야? 그 뭔가가 이 사람을 고민하게 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거, 화내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짜증내는 거, 이런 게 뭔가라는 거 그거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내연기관은 연비가 안 좋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전기차 테슬라죠. 이 아이디어 하나로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를 까버리고 글로벌 시총 1위가 됐죠. 아주 잠시였지만 나는 동네 1등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로 바라고 열망하는 게 대체 뭔가? 이 사람들한테 단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한다면 뭘 갖는다고 할 것인가?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만 먹으면 지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약만 먹으면 일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글도 잘 쓰고 책도 잘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아지려면 이 약을 드세요 라는 광고를 여러분이 봤다면 이 약 먹겠습니까? 참고로 일단 검증은 된 거래요. 그럼 먹겠죠?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이 아니라 강의라네? 그럼 그 강의 듣겠네? 그죠? 돈 버는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주는 아주 영리한 분들 많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상의 카피라이터들은 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상세 패드를 만든다는 거고 대상자한테 훨씬 비싼 돈을 받으면서 존경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안 써? 물론 진짜 효과가 있는지 뭐 입증하는 건 기본이죠. 이거 없으면 사기니까. 그런데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짜 치트키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이용하는 거죠. 먼저 편견이라는 건 뭡니까? 예쁜 여자는 뭐 성격이 안 좋을 거야. 변호사는 말도 잘할 거야. 의사는 건강할 거야. 글천기는 얼굴만 보니까 22살일 거야. 라는 게 가장 흔한 편견이죠. 사업적으로 이런 편견도 있어요. 단기간에 소득 10배 올리는 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할 거야. 절대 안 돼. 유튜브로 성공하는 사람은 전부 특별한 채널을 가진 사람들 뿐이고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뭐 마케팅 전문가는 사업도 잘할 거야. 이런 것들이 편견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편견들은 깨기가 어려워요. 신념처럼 굳어진 거라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럼 이 굳어진 편견을 깨기만 한다면 진짜 심리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갖고 있는 이런 편견들을 건드린다고 했죠. 사람들은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지? 라는 강한 의문을 그 대상은 갖게 되고 그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나도 아무 재능이 없는 나도 정말 단기간에 50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야 뭐야? 라는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이런 편견을 전면에 배치하고 이걸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역설이죠. 그런데 먹히죠. 사람들 구매 욕구는 엄청나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충격적이고 참신하니까요. 편견은 정말 늘 존재하는 아주 뻔하고 진부한 놈이에요. 그런데도 얘는 언제나 최고의 사업적 기회를 주는 놈입니다. 가장 뻔한데 가장 참신하고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놈입니다. 이런 편견을 활용하면 못할 게 없어요. 전자책 같은 아이템도 만들고 특정 대상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이렇게 요긴하게 써먹는 거죠. 소득도 10배씩 100배씩 올려줍니다. 그럼 방향성 나왔다 그죠? 사람들의 편견만 조사해서 그것만 때려 부시는 거야. 그것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해결해주는 방법만 찾는 거지. 이런 거 만드는 게 서울대 의대 가는 것만큼 어렵습니까? 편견 찾는 건 그냥 1분 2분 네이버하고 구글링만 하면 전부 나오는 겁니다. 몰랐다면 이제 핑계예요. 성공하는 데는 무슨 거창한 그 무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나 자꾸 보잘것없는 지식이야말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정리하면 소득을 빵원에서 10배 100배씩 올려주는 이런 지렛대들은 너무 간단한 원리라는 거고 다만 쓰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글천기였습니다.